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 대라도 개발이 성공한다면 이는 세계항공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기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불가능에 가까웠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제 모든 우려를 뒤로하고 최초 비행에 성공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감개무량한데요. 지난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최초 비행 1주년을 기념하며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감동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최초 비행 조종사로 나섰던 안준현 중령이 일일이 경납고를 둘러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탑승 준비를 하는 장면이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착륙하는 장면에서 카이 직원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했구나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초 시험 비행 당시 경남 사천에 강풍이 몰아치자 안준현 중령은 바람이 많이 분다며 걱정을 했고, 이에 카이 정비사가 그럼에도 성공하셔야 한다라고 응원을 건네자 안중령이 KF-21에 그려진 태극마크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가가 한 손으로 어루만지는 장면에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끼쳤습니다. 최초 비행 도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며 비장한 각오로 보라매 위에 탑승한 것이죠. KF-21이 경납고에서 활주로로 이동하자 모든 카이 직원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기술진들은 마치 자식의 첫걸음을 보듯 이륙하는 KF-21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하였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6대의 보라매 시제기가 어떠한 문제도 없이 시험비행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건 역시 이들 기술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최초 비행 전 태극마크에 손을 얹는 장면을 보고 울컥했다. KF-21 개발에 참여한 모든 기술진과 노심초사 격려하고 지원한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명감과 애국심이 없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메시지를 달았습니다. KF-21이 기적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정된 개발 일정이 매우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KF-21은 2015년 12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6년 만에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랜딩 기어 셋업, 초음속 비행, 무장분리 시험 등 모든 시험 과정을 거뜬히 해내고 있죠. 방사청은 내년 양산에 들어가 2026년부터는 전력화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미국과 같은 전투기 개발 초일류 국가도 신형기 개발을 시작한 뒤 전력화까지는 최소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실적이 거의 없는 한국이 선진국의 개발 속도를 따라잡은 셈이죠. 사실 이러한 KF-21에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발 논의 때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는데 200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KF-X 사업평가를 통해 타당성 없음 평가 결과를 내놓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도 있었고, 2012년에도 키다 역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반대했으며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KF-X 개발이 불확실하다면 예산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보였고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만 보였죠. 그러나 모두가 안 된다고 노를 외칠 때 묵묵히 예스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KF-21 사업 기술진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비상의 상황에서 비상의 상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이 되었죠.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탐색 개발까지만 8차례의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처럼 개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많았고 다시 개발하기로 결정이 된 만큼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6대 모든 항공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늠름한 한국항공 그리고 공군의 조종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우리 미래의 한국 영공을 지킬. 처음에는 정말 책만 봤습니다. 책, 문서밖에 안 봤어요. 저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비행기에 달아서 실제 시험을 해볼 수도 없으니까요. 어찌됐든 저희가 방위상한 업체니까 그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업체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동급입니다. 막 국뽕이 찬다 그러잖아요. 그런 응원들을 많이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사명감 이런 게 또 뿜뿜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보라매는 단순히 한국이 만든 전투기 그 이상의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 역시 기술진들이 느끼는 감동 그대로 더 애틋하고 감사하고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라매이기에 현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행태는 더욱 분노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내 새끼를 함부로 대하고 망하길 기도하며 친구라며 다가와서 등에 칼을 꽂고 가니 반감이 없을래야 없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을 안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느낄 만큼 인도네시아는 참 오랫동안 보라매와 한국 국민들을 우롱해왔죠.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보라매 사업은 좌초될 것이다 라는 말을 감히 서슴없이 내뱉었던 인도네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스스로 뿌린 덫에 걸려 넘어지는 최악의 자충수를 겪고 있습니다. 분담금 미납 사태로 인한 손해는 사실 한국보다 인도네시아가 훨씬 큰데요. 돈보다 더 큰 가치인 무형적 자산, 즉 국제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수의 달인 프랑스에 의해 지가한 그대로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죠. 2020년 42대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당초 팜유나 니켈과 같은 자원 절충 교역을 요구하였고 프랑스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차 계약 이행으로 6대의 라팔 전투기를 받기 직전 프랑스는 돌연 전액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인도네시아는 11억 달러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 라트리븐에 따르면 18대 2차 계약 23억 달러의 계약금이 올해 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외 매체 VPK는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며 202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산에서 11억 달러 금액으로 6대 항공기 첫 번째 배치 구매에만 공식적으로 자금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라팔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9억 달러의 해외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절충 교역을 거부하고 인도네시아에 전액 현금을 요구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체납과 관련이 있습니다. KF-21 분담금 미납 이슈가 해외 매체를 통해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항공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죠. 한국 매체 에비에이션 온라인에 따르면 보잉의 F-15EX 도입을 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계약을 할부로 이행하길 원했으나 보잉 측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계약을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KF-21 분담금도 4년 동안 미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죠. 마치 전투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듯한 인도네시아인데 F-15EX 도입하면 뭐 우리가 압류하는 그림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인데요. 바로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입니다. 내년 세 번째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프라보어는 민족주의를 내세워 표심을 얻기 위해 강력한 국방을 표방하며 세계 각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전투기 콜렉터로 직업을 바꾼 모양새입니다. KF-21은 현 정부의 성과인이 논외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만한 새로운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자기 지갑에서 돈 쓰듯 꺼냈어. 조코이 대통령 역시 과도한 지출에 대해 국방부를 콕 집어 돈 좀 잘 쓰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프라보어를 이용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완전히 가지고 노는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보낼 라팔 전투기 제작을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자국 공군의 주문량과 먼저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보낼 물량도 많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카타르, 인도, 그리스, 크로아티아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스오의 에릭 트라피의 CEO는 공급망 문제가 더 악화되어 주문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지난 4월 19일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된 프랑스의 MMP 법으로 인해 프랑스 공군이 운영 중인 미라주 2000 서비스 수명의 연장이 우선시되어 라팔 주문은 더 지연시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투기는 예정된 날짜에 받지도 못하고 또 전투기 계약금 납부를 위한 대출 상환 이자는 더 커져가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라팔 6대에 11억 달러, 한화 1조 4천억 원, 라팔 18대에 23억 달러, 한화 3조 원이라는 미친 돈을 들여 구입했는데요. 평균 대당 단가는 1833억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거자금 완전히 땡긴 거 아니냐고. 대당 700억 수준의 KF-21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금액이자 미국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인데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모든 라팔 전투기가 비무장, 즉 무장이 달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어 추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의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 나라 전체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죠. 프라보어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든지 간에 분명한 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해가 되는 계약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라팔 전투기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1일 인디 매체 존나 자크라타는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보다 성능이 뒤처진 라팔을 선택한 것을 후회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라팔과 KF-21 보라매를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게 꿈같은 일이겠지만 추후에는 운용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42대, KF-21 보라매 48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라팔이 KF-21 보라매보다 성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팔은 빈약한 스텔스로 높은 RCS 값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엔진 출력 및 스텔스에서 KF-21에 비해 열세이고
무장 역시 보라매와 달리 타우루스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KF-11 보라매의 운용 유지 비용이 라팔보다 더 저렴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KF-21 보라매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KF-21 보라매의 수출로 인해 한국의 이익은 배가 될 것이고 보라매의 수출 잠재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서양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급 전투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가 돈을 잃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라팔이 아닌 KF-21 보라매를 사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다프, 이게 다 프라보어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그 프라보어가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 후보 중 지지율이 1위라는 거. 그것도 젊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니미래 참 밝습니다. 아니 받는다고. 오늘의 인니 이행시 인지 보니 니넨 안 되겠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